일본인 모델이 한국에서 눈물 흘린 진짜 이유 20년간 이어진 감동 실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일본인 모델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겪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따뜻함,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배려,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은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순간을요. 오늘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1장 서울에 온 일본인 모델. 우리의 주인공은 일본에서 온 한 젊은 모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키라고 하겠습니다. 유키는 20대 중반의 패션 모델로 SNS에서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했죠. 유키는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패션. 특히 한국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과 뷰티 트렌드에 매료되어 있었죠. 유키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그녀는 중학교 시절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그게 모든 시작이었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정적일까? 왜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까? 일본의 조금은 절제된 문화에서 자란 유키에게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의 솔직하고 직접적인 감정 표현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유키는 K-팝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 중독성 있는 음악, 멋진 패션. 모든 것이 그녀를 사로잡았죠.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 저렇게 당당하게 나를 표현하고 싶어. 유키는 모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작은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 뿐이었습니다. 쇼핑몰 카탈로그 모델, 작은 패션쇼, 온라인 광고. 하지만 유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자신의 일상, 패션 팁, 메이크업 노하우를 꾸준히 공유했죠. 그리고 특히 한국 패션과 뷰티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올렸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메이크업을 따라해봤어요. 이번 주 서울 패션 위크 하이라이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키의 팔로워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5만, 10만, 20만. 그녀는 어느새 일본에서 한국 전문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키는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얻은 것이었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 직접 그 거리를 걸어보고 그 공기를 마셔보고 싶어. 유키의 꿈은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신진 패션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죠. 유키 씨, 저희 브랜드의 일본 론칭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며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브랜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유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한국 방문의 기회가 온 것이에요. 준비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했고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맛집을 리스트업했어요. 여행 가방에는 카메라와 충전기, 그리고 예쁜 옷들을 가득 챙겼죠. 이번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느낌이 그래. 유키는 자신이 얼마나 정확한 예감을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키. 공항은 정말 컸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브랜드 측에서 보낸 픽업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키 씨, 환영합니다.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한국말로 인사하는 직원. 유키는 어색하게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 넓은 강, 활기찬 거리. TV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와, 정말 와 있구나. 내가 정말 서울에 와 있어.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소리, 가게의 음악. 이 모든 게 진짜야. 꿈이 아니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랜드 본사 방문, 디자이너 미팅, 촬영장 견학. 모든 게 흥미로웠어요. 통역사가 함께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우와, 정말 예뻐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브랜드를 일본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유키는 환대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하구나. 둘째 날 저녁, 브랜드 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삼겹살 맛집이었죠. 유키 씨, 이렇게 싸서 먹으면 돼요. 팀원들이 친절하게 한국식 식사 방법을 알려줬어요. 상추에 삼겹살을 싸서 먹는 것, 소주를 마시는 법, 반찬 문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유키는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더 좋았어요. 유키 씨, 내일은 자유시간이에요. 혼자 서울을 돌아다녀 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브랜드 디렉터의 제안이었습니다. 유키는 기뻐했어요. 네. 혼자서 서울을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유키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고 싶은 카페, 방문하고 싶은 거리,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 내일이 정말 기대돼. 하지만 유키는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2장기를 일탁. 셋째 날 아침. 유키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자유시간이니까요.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챙겼어요. 그리고 걷기 편한 신발을 신었죠. 오늘은 진짜 서울 사람처럼 돌아다녀 볼 거야. 유키의 첫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사진도 예쁘게 나올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렸습니다. 역에서 나오니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한옥마을로 가는 길을 따라 걸었죠. 와, 정말 아름다워. 전통 한옥들과 현대식 카페가 조화를 이루는 풍경. 유키는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골목골목을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전통 찻집, 작은 갤러리, 한복 대여점. 모든 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다가 SNS에서 본 한 카페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예쁜 곳이었는데 한옥을 개조한 카페였죠. 여기 꼭 가보고 싶었는데. 유키는 구글 지도를 켰습니다. 카페의 위치를 검색했어요.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10분만 걸으면 되네. 유키는 자신감 있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옥마을의 골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이었어요. 비슷비슷한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지도 앱은 GPS 신호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여기가 맞나? 유키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광객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로 주거 지역인 것 같았죠. 한글로 된 간판들만 보였습니다. 유키는 기초적인 한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단어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일단 계속 가보자. 어딘가 나오겠지. 하지만 갈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좁은 골목, 오르막길, 내리막길. 유키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비는 순식간에 거세졌습니다. 유키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호텔을 나올 때는 날씨가 좋았거든요. 어떡하지? 유키는 당황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길은 모르겠고 주변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다행히 저 앞에 작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유키는 뛰어가서 정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젖었고 머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죠. 유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통역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전화번호를 호텔에 두고 온 메모지에 적어뒀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보같이.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정류장의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택시를 불러? 하지만 한국 택시 앱은 어떻게 쓰는 거지? 그리고 어디로 오라고 말해야 하지? 나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유키는 정류장의 버스 노선도를 봤습니다. 복잡한 한글과 숫자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버스를 타자. 일단 큰 역까지만 가면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청역? 종로? 어디가 가까운지도 몰랐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0분, 20분. 비는 계속 내렸어요. 유키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밤 되면 어떡하지? 호텔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때 한 대의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273번 버스. 유키는 망설였습니다.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 버스지? 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버스 기사가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유키는 용기를 내서 버스에 올라갔어요.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Excuse me. 시티홀? Do you go to 시티홀? 버스 기사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기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No, no. 시청 안 가요. 저기. 기사님은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는 계속 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I'm sorry. I don't understand. 유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무서웠던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 사람이세요? 니혼 노가타 데스까?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언어로 말을 걸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안도감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유키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네, 맞아요. 저 길을 잃어서요. 비도 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유키는 일본어로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불안함을, 두려움을. 버스 기사님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어디로 가시려고 하세요? 호텔로. 호텔로 가고 싶어요. 호텔이 어딘데요? 유키는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거기 알아요. 거기 가려면 여기서 버스 타기는 좀 복잡해요. 차라리 지하철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네. 하지만 이 버스는 괜찮아요. 제 노선 방향이에요. 타세요. 비 계속 맞으면 안 되잖아요. 기사님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 같았어요. 유키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삐삐삐. 거부음이 났습니다. 잔액이 부족했던 거예요. 유키는 당황해서 지갑을 뒤졌습니다. 현금은 있었지만 버스에서 현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카드가. 돈이. 유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버스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타세요. 어서 앉으세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하지만 됐어요. 앉으세요. 유키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는 빗속에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유키는 자리에 앉아서 긴장을 풀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몇 정거장을 지나자 버스 기사님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손님분, 다음 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거기 지하철역이에요. 거기서 2호선 타시면 호텔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어요.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도 관심 있게 쳐다봤습니다. 외국인 손님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기사님을 보며 미소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버스가 지하철역 앞에 섰습니다. 유키는 일어나서 기사님께 다가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금은 됐어요. 한국 여행 잘하고 가세요. 기사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의 친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여기. 기사님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그 메모지에는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 직진 3분 호텔. 그리고 간단한 약도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유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짧은 시간 동안 기사님이 직접 그린 것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유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버스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 딸도 지금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우리 딸도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유키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어요. 그녀는 기사님이 그려준 지도를 보며 걸었습니다. 정확했어요. 5번 출구로 나와서 3분 정도 걸으니 정말로 호텔이 보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유키. 프론트 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옷이 다 젖으셨네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유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젖은 옷도 엉망이 된 머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올라간 유키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저 기사님. 정말 천사 같았어. 누구시지? 이름도 모르는데. 유키는 프론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버스 회사에 감사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버스 회사요? 네. 오늘 정말 친절한 버스 기사님을 만났어요.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프론트 직원은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버스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줬고 칭찬 게시판이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그날 밤 유키는 긴 글을 썼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버스 기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273번 버스 기사님이셨어요. 기사님은 일본어로 친절하게 저를 안심시켜 주셨고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한 저를 그냥 태워주셨으며 호텔까지 가는 길을 자세히 그려주셨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고 비를 맞으며 두려워하던 저에게 기사님은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저는 이 친절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정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김태수 기사님 나중에 알게 된 이름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온 유키 올림. 글을 올리고 유키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유키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는 버스 기사님의 꿈을. 제3장 퍼져나가는 감동. 다음 날 아침 유키는 늦잠을 잤습니다. 어제의 모험으로 피곤했거든요.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메시지와 알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뭐지? 유키가 올린 칭찬 글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화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겪은 따뜻한 경험. 버스 기사님의 친절에 감동받은 일본인. 이래서 한국이 자랑스럽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버스 기사님들 정말 최고.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구나. 김태수 기사님 찾아서 표창해야 한다. 유키는 놀랐습니다. 내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줄은. 더 놀라운 건 일본 SNS에서도 이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유키의 글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공유한 거였죠. 한국에서 길을 잃은 일본인, 버스 운전사의 친절에 감동.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훌륭한 이야기다. 이런 친절이 국제 교류의 다리가 된다.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다. 며칠 후 유키가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SNS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팔로워가 5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죠. 유키 씨의 경험담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졌어요. 기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락도 왔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였어요. 유키 씨, 저희는 한국의 5호 방송국입니다. 유키 씨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루고 싶은데요. 가능하실까요? 유키는 망설였습니다. 방송이라니. 나를.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좋잖아. 그리고 기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네, 좋습니다. 하고 싶어요. 방송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73번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을 찾기 시작했고 유키가 기억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바탕으로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버스 기사님을 찾았습니다. 김태수 씨. 62세의 베테랑 버스 기사. 방송국 PD가 김태수 기사님께 연락했을 때 그분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일본인 손님요? 언제였죠? 3주 전쯤이요. 비 오는 날이었고. 비 오는 날. 그런 날이 많았는데. 아, 혹시 젊은 여성분? 네, 맞습니다. 아,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뭐 특별한 일인가요? 김태수 기사님의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기사님, 그분이 정말 감동받으셨대요.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그래요? 글쎄,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기사님, 방송 출연 가능하세요? 그분과 다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싶은데요. 김태수 기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방송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하신다면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며칠 후 서울의 한 스튜디오. 유키는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방송 출연을 위해서였죠. 대기실에 앉아있는 유키. 긴장된 얼굴이었어요. 기사님을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감사하다는 말로 충분할까? 유키 씨, 준비되셨습니까?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유키는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태수 기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유키의 독백. 기사님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의 비, 그날의 두려움, 그리고 그날의 안도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유키는 다가가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일본식으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태수 기사님은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별일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저에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유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진행자가 말을 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분이 바로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김태수 기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키 씨고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수 기사님, 그날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나요? 김태수 기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제 딸이 지금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만약 우리 딸이 일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행자는 유키에게도 물었습니다. 유키 씨,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유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그 두려움, 아시나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때 기사님이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셨을 때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어요. 유키의 추가 고백.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조금 불안했어요. 일본 뉴스에서는 한일 관계가 안 좋다고 하고 혹시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기사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국적도 나이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저를 대해주셨죠.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키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어요. 김태수 기사님도 말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는 싸울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방송이 나간 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김태수 기사님 진짜 멋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애국자다. 작은 친절이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구나. 일본에서 감동했다. 한국에 가고 싶어졌다. 이런 교류가 중요하다. 버스 회사에서는 김태수 기사님을 모범 직원으로 표창했습니다. 김태수 기사님의 친절이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높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태수 기사님은 여전히 쑥스러워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부끄럽네요. 유키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한국 관련 콘텐츠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관광 정보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친절, 그리고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전했죠. 한국은 K-팝과 드라마만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유키의 팔로워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유키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열심히. 다음에 한국에 가면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어. 더 많은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6개월 후, 유키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273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어요. 유키는 그날의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렸죠. 운이 좋게도 김태수 기사님의 버스가 왔습니다. 유키는 버스에 올라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 기억하세요? 김태수 기사님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 유키 씨. 어머,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네요. 기사님 덕분에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키는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일본의 전통 과자와 손편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님께 6개월 전 그날의 친절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일본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이 기사님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기사님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키 올림. 김태수 기사님은 편지를 읽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유키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몇몇은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와, 저분들이구나. 실제로 보니 더 감동적이네. 한 승객이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어요. 버스에서 우연히 김태수 기사님과 유키 씨를 봤어요. 6개월 만에 재회라고 하네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게시물도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친절의 파급 효과. 유키와 김태수 기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례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친절 버스 기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대한 버스 기사들을 매월 선정해서 포상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김태수 기사님은 이 캠페인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도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버스 회사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 간단한 외국어 문구집을 비치했어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세요? Please sit down. 앉으세요. Next stop is. 다음 정류장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기본 문구들이었습니다. 또한 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기초 외국어 교육도 시작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었지만 많은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도 김태수 기사님처럼 외국인 손님을 도와주고 싶어요. 간단한 영어라도 배워서 소통하고 싶어요. 일본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한 여행사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국 친절 투어 단순히 관광지를 도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여행이었죠. 현지 시장 방문, 한국 가정집에서의 홈스테이, 봉사활동 참여 등. 이 프로그램은 특히 중장년층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요. TV에서 보던 것과 실제는 정말 다르네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유키는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주제는 작은 친절이 만드는 큰 변화였습니다. 유키의 대학 강연. 여러분, 저는 한 버스 기사님의 작은 친절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을 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제게는 엄청난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주고,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손을 내밀 수 있죠.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그 증거예요. 강연장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유키에게 다가왔습니다. 유키 씨, 저도 한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의 가교가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노력해요. 우리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일본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학연수, 교환학생, 봉사활동. 다양한 형태로 한국과 일본 젊은이들의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반대로 한국 학생들도 일본에 많이 갔습니다. 유키와 김태수 기사님의 이야기가 만든 긍정적인 분위기 덕분이었죠. 제5장 1년 후. 김태수 기사님과 유키의 만남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기사님은 여전히 버스를 운전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외국인 승객들이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Excuse me, are you Mr. 김태수? 아노 유메나 운텐슈상 데스까? 저 유명한 기사님이세요? 김태수 기사님은 여전히 쑥스러워하면서도 모든 승객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한 일본인 가족이 버스에 탔어요. 부모님과 두 아이였죠. 기사님, 유키 씨 이야기 듣고 한국 왔어요. 아, 그래요? 환영합니다. 어디 가세요? 명동 가려고요.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해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리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몇 정거장을 지나자 김태수 기사님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가족분들, 다음 역이에요. 내리실 준비하세요. 가족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유키 씨 말이 맞았어요. 하차할 때 아이들이 김태수 기사님에게 그림을 건넸어요. 버스와 기사님을 그린 그림이었죠. 감사합니다. 김태수 기사님은 그 그림을 버스 안에 붙여뒀습니다. 그의 작은 자랑이었어요. 김태수 기사님의 인터뷰. 요즘은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유키 씨 이야기를 듣고 온 분들이 많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솔직히 기분은 좋아요. 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친절하게 일하겠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한편 유키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SNS 팔로워는 15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녀의 콘텐츠는 이제 단순한 관광 정보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사회 문제, 문화, 역사.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죠. 유키의 독백. 처음에는 그냥 제가 받은 감동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물론 역사 문제는 복잡해요. 양국 모두 아픔이 있죠. 하지만 과거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해요. 유키의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은 양국 네티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인데도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네요. 유키 덕분에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김태수 기사님의 딸도 일본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그녀는 손님 중 한 명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 아버지, 한국에서 버스 기사 하시죠? 네. 어떻게 아세요? 유키의 이야기 봤어요.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그 손님은 단골이 되었고 김태수 기사님의 딸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일본 생활이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고 좋은 정보도 알려줬죠. 김태수 기사님의 딸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그 일본인 언니한테 친절하게 해주신 게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여기 사람들이 아빠 이야기 알고 저한테 잘해줘요. 그래. 착하게 살면 복이 오는 거야. 너도 거기서 친절하게 지내렴. 친절의 선순환이었습니다. 제6장 교육 현장의 변화. 김태수 기사님과 유키의 이야기는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도덕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수업 자료로 활용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선생님은 유키와 김태수 기사님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봤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저런 친절을 베풀고 싶어요. 작은 행동도 큰 의미가 있네요. 선생님은 학생들과 토론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다른 학생도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친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 경험을 일기처럼 기록하는 활동이었죠. 오늘은 지하철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어요. 학교 앞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줬어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친절들이 모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고 배려하게 되었어요.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고 따돌림도 감소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한 가지 프로젝트가 학급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요. 이 프로젝트는 다른 학교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의 여러 학교에서 친절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어요. 교육부에서도 이에 주목했습니다. 인성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학교에 권장했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의 한 중학교에서 한국 이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한국 학생들과 펜팔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유이예요. 안녕. 나는 서울에 사는 민지야. 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취미, 꿈. 국적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나중에는 실제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죠. 일본 학생의 인터뷰. 처음에는 한국이 좀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뉴스에서 안 좋은 이야기만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가보니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키 언니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정말 좋아요.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 학생의 인터뷰. 일본 친구들과 펜팔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공부하고 놀고 꿈을 꾸는 평범한 학생들이더라고요. 국적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친구가 됐어요. 이런 교류는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제7장 비즈니스로의 확장. 유키의 영향력은 교육을 넘어 비즈니스 영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유키에게 연락이 왔어요. 유키 씨, 우리 제품을 일본에 소개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유키는 신중했습니다. 어떤 제품인가요? 전통 도자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만들고 있죠. 유키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직접 공방을 방문해봐도 될까요? 며칠 후 유키는 경주의 작은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빚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네, 선생님의 도자기를 일본에 소개하고 싶어서 왔어요. 할아버지는 유키에게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흙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레 작업, 건조, 유약 바르기, 가마 소성. 모든 과정이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계로 만들면 빠르겠지만 손맛이 안 나요. 이렇게 해야 진짜 도자기가 나와요. 유키는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를 꼭 일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유키는 공방에서의 경험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놀림, 물레 돌아가는 소리, 도자기가 완성되는 과정. 그리고 3대째 이어진 가업의 이야기도 담았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이어받으셨고 이제 제가 하고 있죠. 손자도 이 일을 배우고 있어요. 유키는 이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훌륭한 도자기가 있다니. 장인의 열정이 전해진다. 사고 싶어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유키는 신중하게 판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것이었죠. 이 도자기는 경주의 작은 공방에서 3대째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장인의 손으로 빚어져요. 일본 소비자들은 이 스토리에 반응했습니다. 첫 달에 100개가 팔렸어요. 다음 달에는 300개. 경주의 할아버지는 놀라워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도자기를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유키 씨 덕분이에요.
유키는 다른 한국 중소기업들과도 협업했습니다. 보성의 유기농차, 전주의 한지, 담양의 대나무 공예품. 모두 스토리가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유키는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차는 보성의 작은 농가에서 정성껏 기른 거예요.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이런 접근을 좋아했습니다. 단순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아니라 스토리와 정성이 담긴 제품으로 인식했죠. 일본 소비자 인터뷰. 유키가 소개하는 제품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그녀가 직접 가서 만드는 과정을 보고 만든 사람을 인터뷰하니까요. 그 정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비싸도 기꺼이 사요. 유키의 비즈니스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친절 장학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었죠.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친절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김태수 기사님이 제게 베푼 친절처럼요. 매년 10명의 학생이 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생 인터뷰. 이 장학금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언젠가 저도 유키 언니처럼 두 나라의 가교가 되고 싶어요. 제8장 5년 후의 변화.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기사님은 이제 65세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계셨어요. 은퇴를 앞두고 버스 회사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김태수 기사님 은퇴 감사 행사.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동료 기사들, 회사 임원들,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키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죠. 모두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김태수 기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왔어요. 김태수 기사님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키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기사님, 5년 전 그날의 친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이분들은 모두 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방문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모두 한국의 팬이 되셨죠. 김태수 기사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행사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사장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김태수 기사님, 3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사님의 친절이 우리 회사의 자랑이었습니다. 동료 기사들도 하나씩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형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남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울시 교통국장이었어요. 김태수 기사님, 기사님의 친절이 서울시 버스의 이미지를 높여주셨습니다. 감사패를 드립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유키와 김태수 기사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사님, 그날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제 인생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거예요. 유키 씨가 그 친절을 이렇게 잘 전파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기사님, 이제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김태수 기사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쉬고 싶기도 한데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봉사 가이드라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역시 기사님답네요. 제9장 새로운 시작. 김태수 기사님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퇴 후 몇 달 쉬고 나서 김태수 기사님은 친절 여행 가이드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료로 가이드를 해주는 단체였죠.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유명한 김태수 씨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니. 김태수 기사님의 가이드는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도는 게 아니라 서울의 숨은 명소들,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맛집들을 소개했죠. 여기가 제가 30년 동안 버스 운전하면서 발견한 맛집이에요. 관광객은 잘 모르는 곳이죠. 일본 관광객 인터뷰. 김태수 씨의 가이드는 정말 특별했어요. 관광책자에 없는 곳들을 많이 갔고 한국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서울에 사는 친척집에 놀러 온 것 같았어요. 유키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유키는 친절 프로젝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친절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목표였죠.
재단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친절 장학금, 국제 교류 프로그램, 친절의 날 캠페인. 매년 11월 13일을 세계 친절의 날로 정하고 이날 전 세계 사람들이 작은 친절을 실천하도록 장려했어요. 첫 해에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시작했지만 점점 다른 나라들도 동참했습니다. 중국, 미국, 유럽. 친절의 날에는 SNS가 친절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카인드니스 데이 오늘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짐을 들어드렸어요. 친절한 날 피곤해 있는 사람을 도와드렸습니다. 스몰 액츠 빅 체인지 헬프트 어 투러스트 파인드 데어 웨이 터데이. 제10장 다음 세대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기사님은 이제 70대 중반. 여전히 건강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유키는 30대 중반이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인이었어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생활하는 그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유키의 독백. 제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줘요. 김태수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기에 엄마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가르쳐요. 유키의 큰딸 미우는 7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아이였죠. 어느 날 유키 가족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기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할아버지. 미우와 동생은 김태수 기사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 같았으니까요. 김태수 기사님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말이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키는 이 순간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죠. 10년 전 오늘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친절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이 게시물은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어지고 있네요. 이 이야기 덕분에 저도 더 친절해지려고 노력해요. 제11장 레거시. 김태수 기사님과 유키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레거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날의 버스 정류장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2016년 어느 비 오는 날 이곳에서 작은 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절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친절을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이 기념비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와 사진을 찍고 자신의 친절 이야기를 나눴죠. 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한국의 도덕 교과서, 일본의 국제 이해 교과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많은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배웠어요. 대학에서도 연구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작은 친절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연구했고 심리학자들은 친절의 심리학을 탐구했어요. 경영학에서는 친절 경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고객에게 진정한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브랜드 가치로 돌아온다. 많은 기업들이 이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정치계에서도 이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이 사례를 예로 들었죠. 정치적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 간의 관계는 다릅니다. 김태수 기사님과 유키 씨의 사례처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제12장 영원한 영향. 15년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기사님은 80세가 넘으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유키는 일본에서 급히 날아왔습니다. 병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래. 걱정 마. 유키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모두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더 친절해지기로 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준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감사 메시지를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유키가 몇 달에 걸쳐 준비한 것이었죠. 김태수 기사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작은 친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김태수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나 봐요. 며칠 후 김태수 기사님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태수 기사님, 쾌유하셔서 다행이에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엔딩. 20년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기사님은 85세가 되셨습니다. 유키는 40대가 되었고 두 아이는 이미 청소년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봄날 김태수 기사님과 유키는 그날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20년 전 비를 피했던 그 버스 정류장. 정류장 옆에는 친절 공원이 생겨 있었어요. 공원 입구에는 두 사람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유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었죠. 기사님, 20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정말 빠르네. 둘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유키 씨가 그 친절을 이렇게 잘 전파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평범한 버스 기사로 끝났겠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태수 기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저 기사님 이야기 듣고 한국에 왔어요. 일본인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 혹시 기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김태수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어때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여성이 떠난 후 유키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직도 기사님의 친절은 계속되고 있어요. 김태수 기사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친절하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텐데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나레이터의 마지막 멘트. 2016년 비 오는 어느 날 서울의 작은 버스 정류장에서 하나의 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버스 기사의 작은 배려가 한 여성의 인생을 바꿨고 그 여성은 그 친절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평범한 우리 모두가 작은 친절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친절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김태수 기사님과 유키의 이야기처럼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을 실천합시다. 친절 이날 스몰 액츠 빅 체인지, 작은 친절 큰 변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감동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자리 양보하기. 길 잃은 사람에게 길 알려주기.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카페 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태수 기사님과 유키의 이야기처럼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김태수 기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친절을. 그리고 그 경험을 작은 친절 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친절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